예,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지금까지 국가기용 포럼을 계속 이제 서울역 회의실하고 영등포역 회의실을 하다가 아마 국가기용 포럼은 처음으로 이렇게 보훈회관으로 하게 됐는데요.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저희가 이 보훈회관에서 못했던 이유를 그간에 예전에 한번 애국당 시절 때 여기서 한번 했다가 한 6, 700명 몰아닥쳐가지고 미디어 치라 그러면 지금까지 보훈회관이 대여를 안 해줬었어요. 근데 이제 그게 한 2년쯤 됐죠. 이제 잊어버렸나 보더라고요, 이제. 하는 걸. 요새 다시 왔는데, 여기가 전체적으로 국가기용 포럼 하기에는 장소도 좀 괜찮죠, 조용하고. 물론 주차성은 그렇지만. 앞으로도 계속 여기서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대여로도 좀 저렴한 부분도 있고요. 제가 이 지만원 박사님이야, 같은 운동 동지고, 제가 여러 차례 설명드렸지만은 5.18 진실이 안 밝혀지는 것은 좌익 때문에 안 밝혀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보수 진영에서 못 밝히기가 막아요. 그것만 돌파되면 밝힐 수가 있는데, 그래서 5.18로 인해서 사실은 지 박사님하고 이렇게 엮여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보수 진영에서는. 사실 그 문제로 가지고도 했었고, 아까 말씀드린 부분도 이제 정대영 문제도 같이 있어서 그랬는데, 저도 이 지 박사님의 이 과거는 잘 몰랐었어요. 근데 이제 옥중에서 박사님이 오셔가지고 자전적 책을 이게 주셨는데, 옥중에 있으면은 이 책이라는 게 다른 사람 고생한 이야기가 제일 잘 읽힙니다. 그거는 예, 명확한 것 같아요. 나보다 더 고생한 사람 이야기가 제일 재밌어요, 사실은. 네, 이 박사님도 이제 초기 되셨는데, 저야 이 서울구치소고 제가 아는 사람들은 막 60명이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힘들지 않았는데, 이 박사님은 그냥 서울에서 광주 그냥 교도소로 그냥 바로 끌려가신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나마 우리하고 좀 생각을 다를 거고, 그거 이외에도 그 전에부터, 그러니까 보수운동가 지만원, 그리고 좀 더 지 박사님 아시는 분들은 시스템 공학자로서의 지만원, 거기까지 아시는 분도 있을 텐데, 이제 그 이전. 제가 왜 이거를 이제 말씀드리냐면은, 요즘에 그런 게 많이 있을 거예요. 이제 유튜브 시장이 막 커지고 하다 보니까 막 너도나도 이게 보수운동 막 들어오는데, 아니 그러면 보수운동 하기 전에 뭐 했을까? 뭐 하다가 갑자기 이 판에 들어와서 보수 외치느냐? 아마 좀 궁금한 부분 많을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저는 그걸 다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뭘 하다가 이 국가가 망하니까 내가 한번 몸을 던져봐야 되겠다 이렇게 된 건지를. 근데 이 박사님의 책을 보면은 갑자기 이렇게 막 국가를 위해서 한번 해야겠다 이게 아니고, 보면은 어렸을 때부터 이게 있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이게 육사 시절부터 이제 그리고 이제 소위 임관됐을 때부터, 월남전 파견 나갔을 때부터, 미국 유학 시절 때부터 이제 쭉 가면서 뭐라도 좀 이상한 게 있으면은 꼭 이게 바꿔내고 이제 시스템 개혁을 해내고 선진 시스템을 만들어내고, 계속 그렇게 이게 하다 보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나라 시스템까지 고쳐야 된다고 이제 한 게 아닌가. 저는 이제 그런 말씀을 좀 우리 독자분들에게 좀 들려주셨으면 좋겠다. 박사님에게 좀 그렇게 이제 요청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지금 잠깐 대화 나누면서, 우리 독자분들은 5.18 분들은 기초학습은 돼 있잖아요. 5.18 분들은 5.18 북한군 들어왔다는 거 모르는 분 없잖아요, 우리 쪽에서는. 저는 그 이전에 박사님들 육사스 때부터 이렇게 왜 이렇게 잘못된 것들을 어떤 방식으로 고쳐오고 그걸 문제 제기했는지, 그런 메시지를 좀 우리 독자분들에게 들려드리고 싶어서 지 박사님을 초청을 해드렸습니다. 지금 이제 이 정도로 제가 소개를 하시고요. 이제 박사님에게 이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뚝성무지개 책을 읽으면서요, 아마 대한민국 국민들은 지만원 하면 다 이 보수주의에게 훨씬 이렇게 다른 인식을 지금 하고 있을 텐데, 박사님이 군사평론가로 활동할 때만 하더라도 한겨레 신문이 좌익인지 몰랐다는 그 대목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군사 전문가로 활동하시다가 이념적인 문제, 이 좌익이 대한민국이고 좌익의 문제점을 이렇게 깨닫게 되는 그 계기를 좀 책에 나와 있지만은 우리 독자들에게 좀 설명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 이념 문제 이런 거에 되게 눈을 뜨게 떴습니다. 제가
김대중 씨가 제가 영신 미국에서 와가지고 얼마 안 된 시점이었는데 그 안양 쪽에 이제 빌라에 살았어요. 12.5평이니까 그 왜 빌라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살고 있었는데 거기다가 사람을 보내가지고선 그 꿀 항아리하고 30만 원 하고 이제 해가지고 와서 아태재단에 와서 강의를 해달라. 그래서 이 사람이 빨갱이라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이 가서 강의를 그런가 하고 그 강사들의 면면을 보니까 그냥 괜찮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거기 갔죠.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학생들이 평가를 했는데 제가 가기 전에는 그 임동원이가 항상 1등을 받았는데 제가 간 다음에 임동원이는 2등이 되고 제가 이제 1등이 됐어요. 그 다음서부터 김대중이가 엄청 저를 좋아해요. 이거는 아주 저를 전부 빨아들일 듯한 그런 그 애정의 눈으로 이제 저를 이렇게 하면서, 항상 사람들 여럿이 앉을 때는 저를 맞은편에 앉든지 아니면 옆에 앉든지 그래가지고 말동무가 이제 되게 하고, 그러면 제가 그 김대중 옆에서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를 어떻게 부흥시켰다고 하는 그 모델을 얘기를 하는데 딴 사람들이 들으니까 재미있거든. 그러니까는 다들 깔깔대고 웃고 그러니까 김대중 앞에서 제가 박정희를 칭찬을 했으니까 그 정도로 제가 모르는 거예요. 모르고 이제 한겨레도 이제 저한테 이제 이 칼럼을 자주 요청을 했고 말지에서도 이제 그랬고 그런데 사람들이 기자들이 점잖고 그래가지고 그런 거는 몰랐는데 김대중이가 대통령이 되면서 북한을 지원하는 데에서 배를 1999년 11월 13일인가 막 그래 북한에 배 보내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10사람이 가도 50만 명 간 거, 100사람이 가도 50만 명 간 거, 그래가지고 곱하기 300불 이렇게 해주는 데서 저는 진짜 빨갱이다 그러고 제가 소리를 쳤더니 그때서부터 이제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돼가지고도 저를 장관을 하라고 4사람을 보냈어요. 저 때 장관을 하라고. 김상현 그 국회의원을 포함해가지고 그 청와대 수석들, 박근목 수석이는지 그 안보 수석이었는데 제가 그런 걸 전부 싫다고 그랬어요. 그때 제가 기업체에 다니면서 받는 그게 제가 참 강의 이런 거 연구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는 가서 대통령 앞에 가서 받아 쓰고 이런 거 치사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저는 항상 이 창의적인 거 그런 거를 이제 하기 때문에 창의적인 사람은 그런 거 오라 그래도 안 가요. 그래서 저는 한 달에 제가 좋아하는 거 하면은 수입이 1,000만 원씩 들어오는데 거기 장관 오면 그때 당시 400만 원 이제 받고 액수로 따질 거는 아니지만은 그리고 그게 자유스럽지 않은 게 싫었고 그래서 이제 그걸 제가 안 갔습니다. 안 갔는데 이게 대한민국의 우익은요 모든 정부가 우익이었어요. 정부가 좌익을 때려잡았어요. 근데 김대중 시대 때부터 우익이 새로 탄생한 거예요. 그 김대중 시대에 제일 먼저 탄생한 우익이 집안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도 한겨레 말지 이런 게 저것저 빨갱인가 그런 거 몰랐었어요. 나중에 알았어요. 나중에. 그래서 저도 모르고 간첩들하고 손잡고 다니고 그랬대요. 모르고. 그러니까 김대중이가 저를 그렇게 최고라고 그러고 김대중은 다니는 데마다 지겨서 최고라고 했어요. 다니는 데마다. 제주도 가서도 그러고. 그러니까는 전국 김대중 졸개들은 그 건너가 한화가 이런 사람들 아주 저한테 얼마나 잘했는데요. 건너가면 저를 그냥 가끔 자기 집에 초대를 하면 저는 그 집에 요리 솜씨 대단해요. 그 부인이. 그래가지고 이태리 넥타이에서부터 술 20만 원짜리 막 이런 거 선물 주고 그랬어요. 엄청 잘했어요. 그 김대중 그 쫄개들이.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김대중 빨갱이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전부 지만은 저 또라이라고 사람들 접근 못하고 그렇게 된 거예요. 늦게 알았어요. 그러니까 김대중 정권이 북한을 지원하는 거, 북한 퍼주는 그 과정에서 그거 그리고
독점권이라는 게 있을 수도 없는데 뭐 현대 독점권 준다고 그 9억 4,200만 원 막 주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개성공단 뭐 300만 평인가 뭐 개성공단 만든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북한 선박들이 막 저 제주도까지 와도 된다고 뭐 하고 그런 거를 처음에 누가 와서 발표를 경실련에 와서 누가 발표를 했느냐 하면 인동원이가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인동원이가 발표하는 거를 제가 그날 가가지고 아주 깨알처럼 전부 써가지고 그때서부터 이제 인동원하고 김대중 빨갱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나를 그러면 장관이 싫으면은 그 한전 사장이라도 좀 해라. 그것도 싫다. 그 나한테 그렇게 잘해준 사람한테 어떻게 침을 뱉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건 저도 제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네. 웃는 얼굴에 침을 뱉은 거예요. 웃는. 그게 인간적으로 보면은 뭐 인간성 부재죠. 그러나 빨갱이하고는 다르다. 빨갱이. 네. 거기서 좀 이제 사실 이제 책을 좀 안 읽으신 독자분들이 있을 테니까 이제 제가 그 다음에 이 신문에 5.18 관련 북한 경기 광고를 내시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투옥되는 과정도 좀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게 2002년 8월 16일 날 동아일보하고 문화일보에 제가 광고문을 냈습니다. 무슨 광고문을 냈느냐 하면은 대국민 경계령 좌익의 최후 발악이 시작됩니다. 이런 제목으로 해가지고 김대중이가 김정일한테 충성한 내용들을 쫙 팩트로 쭉 썼어요. 그러니까는 이게 우리가 광고문을 신문에 광고문안을 쓴다고 하면은 아주 간단하게 진짜 일침으로 아주 핵심만 찌르는 일침으로 간단하게 이렇게 광고문을 써야 된다 이런 것이 우리의 상식인데 보통 상식인데 저는 칼럼형 광고를 쓴 거예요. 칼럼형. 그게 또 아마 제가 제일 먼저 아마 시작을 칼럼형 광고. 그래서 쫙 쓴 거예요. 5단 전단지에다 했으니까 이제 내용이 없잖아요. 3,500장, 뭐 4,000장 뭐 이렇게 되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김대중이가 북한에 충성한 거, 또 북한에서 김대중에 대해서 그 약점을 노출한 거, 이런 것들을 쫙 그 중요한 것들만 이렇게 해가지고 하니까 그때 난리들 났어요. 난리들. 아주 뭐 그때 민주당도 뒤집히고 청와대도 뒤집히고 저는 어떻게 때려잡아야 될 텐데 어떻게 때려잡냐 이렇게 한 게 그 중에서 35자 3,500자 중에서 35자가 뭐냐 하면은 5.18은 소수의 불순 분자와 북한 특수군이 순수한 광주 시민을 선동해서 일으킨 폭동이었다. 이런 35자가 있어요. 그걸 가지고 광주를 끌어간 거예요. 광주를 끌어가는데 이게 광주에서 이제 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는 저희는 당연히 여기에 이제 그 관할권이 있으니까 서울에서 재판을 받겠다. 서울에서 조사를 받겠다. 그런데 강제로 우리 집으로 군화를 다 신고 넷이서 광주 사람 넷이서 경찰 넷이서 가족들이 다 있는데 어린애 그때 제가 좀 애들을 늦게 봐가지고선 어린애들이 큰애가 중학교고 조그만 애가 이제 소학 초등학교 그런데 집사람도 있고 그런데 수갑을 뒤로 채워가지고 그냥 개끌듯 끌고 나갔어요. 가서 6시간 동안 화장실을 가겠다고 해도 여기서 얘기해를 아주 전라도 여기 아주 쌍스러워요. 님이 씨발 뭐 해가면서 그러면서 뭐 턱도 때리고 여기도 때리고 뭐 6시간 내내 얻어맞은 거예요. 그거 가면서 여기 이제 가면서 저들이 전화를 받더라고 내 이름들이. 그래서 얘 누굽니다. 그 이름을 제가 아주 외웠어요. 가슴에 새겼어요 그 이름을. 그래서 그 4개 이름을 제가 홈페이지에 지금 다 잊을만하면 또 올리고 잊을만하면 또 올리고. 네. 그러면서 여러분 이게 5.18이 민주화의 성지라면서 그놈들 하는 짓을 보세요. 그게 무슨 성지입니까? 그거는 여러분 진짜 생지역이에요. 여러분 한번 누구 보고 여기 이거 뒤로 매보라고
있어요. 10분 못 견뎌요. 10분은. 그러니까 이게 6시간 동안 그런 데다가 2시간 동안 또 거기 검사인데 최성필 검사. 그럼 지금까지 출세해요. 그놈이 때릴 듯이 막 이렇게 하면서 그 수갑을 2시간 동안 또 안 풀어줬어요. 더. 그리고 조사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하니까는 이게 다 감각이 없어. 이렇게 풀어놔줘도 이게 앞으로 안 와. 이렇게 두껍게 부었어요. 4개월 동안. 그게 짐승들이지 사람입니까? 짐승만도 못해. 그러면 일본에서 이런 대접 합니까? 아니 5.18에 북한군 왔다고 했는데 그러면은 이런 그냥 한 것이 아니라 이런 책을 9권을 써가지고 그걸 한 건데 그것이 자기네들 의견하고 자기네들 이익에 반한다고 해가지고 60명씩 막 와가지고 법정 안에까지 와가지고 집단 구타를 한 게 이런 족들이 일본을 뭐 야만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옛날에 그 하얼빈에서 우리 안중근 선생이 이등박문을 쏴죽였을 때 우리가 일본이 안중근 데려다가 줄이 들었어요. 빨간 인두로 찢었어요. 재판이 이거 하잖아요. 검사가 있고 변호사가 있고 판사가 있잖아요. 일본이 이런 거예요. 근데 이놈들은 법정에까지 와가지고 엊그저께 2016년 5월 달에 법정에까지 와가지고선 신성한 법정에서 사람을 때려요. 그러니까 저놈들이 얘기하는 건 전부 거짓말 아니에요. 저런 놈들이 어떻게 이렇게 역사를 왜곡하면서 일본 보고 역사를 왜곡한다고 그래요. 5.18 재판에서 분명히 박근혜 정권 초기에 지박사님이 대법원에서 승소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거는 그게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광주에 2002년도에 끌려갔고 제가 이제 이 수사기록으로 본 12.15와 5.18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책 4권을 썼는데 그것이 2000페이지 정도 돼요. 2000페이지. 근데 그거를 내니까 그걸 가지고 또 2번째 고소를 한 거예요. 광주 놈들이. 그거를 했는데 그때는 이 전사모 회원들이 많았어요. 전사모 회원들이 다 나서서 내 역성을 다 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놈들을 다 고소를 한 거예요. 광주 놈들이. 그러니까 나 혼자 같으면 또 광주를 끌고 갔어요. 전사모 회원들이 한 20명 되니까 그걸 전부 광주를 끌고 가지 못하니까 각 지역으로 해서 대구에서 제일 많이 받고 저는 이제 안양으로 이제 안양에서 받았어요. 안양에서 4년 동안 이거 재판을 받았는데 2008년부터 시작해서 2012년 12월 27일 날 대법원에서 끝났는데 그 안양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했고 1심에서 안양 법원에서도 이 판사가 세 번 갈렸어요. 1심엔 단독. 그 단독에서 이 사람이 자일피일 미루다가 피했어요. 또 다른 단독에 이제 들어섰는데 그 사람은 도저히 자신 없다고 이게 합의부로 넘기자고. 그 합의부가 구성이 됐어요. 합의부가 구성이 됐는데 그 판사가 저보고 재판 첫날 뭐냐면 피고인은 지금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언제든지 이 법정 구속될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그 판사한테도 선입견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거를 막 써가지고 계속 이게 제출하니까 이제 판사가 교육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주 적개심으로 쳐다보던 그 판사의 눈이 점점 애정어린 눈이 그러더니 무죄를 하니까는 서울고법에서도 무죄, 대법원에서도 무죄가 돼요. 그래 대법원에서 무죄가 됐다고 하는 거는 5.18이 북한군이 했다 하는 정도의 의사표현이 가능해진 거예요. 옛날에는 5.18에 5자만 들어도 뭐 도끼 가지고 가서 뽀개버린다고 난리들 쳤다고요. 그만큼 이제 5.18에 대해서 성곽이 이제 성역이 이제 무너진 거예요. 요즘에 이 보수 진영에서 YS 퀴즈, 김영삼 퀴즈, 김영삼 세력이 지금 보수를 잡고 있다 이런 말들이 들리는데 김영삼 정부나 김영삼에 대한 평가를 좀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영삼에 대한 평가? 네, 김영삼 정부와 김영삼에 대한. 김영삼은 한마디로 잡놈이에요.
한국당에서 김영삼 패거리들을 내쫓지 않는 한은 그 결별을 하지 않는 한은 희망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소수 정예로 시작을 하면은 그 소수 정예에 대한 그 이미지에 모든 국민들이 힘을 실어주고, 그러니까 소수 정예로만 일단 만들면은 그것이 커지는 거는 시간 문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이걸 짬뽕을 해가지고 있으면은 그 거기에 애정이 아예 안 가니까 좀 그렇겠지만. 이건 좀 잠정으로 석탄을 치셨는데 조금만 더 김영삼 정권 성격을 좀 구체적으로 좀 구체적으로? 예, 이게 학습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5.18을 한 게 제일 잘못이에요. 5.18 그게 김영삼이가 저게 장놈인데 노태우도 장놈이에요. 노태우. 그 전에 이제 무슨 얘기들이 있었느냐 하면은 이제 뭐 우스갯소리인데 전두환하고 노태우하고 이제 그 룸사롱에서 그 술을 먹다가 이제 깡패들이 이제 쳐들어왔는데 아주 나쁜 깡패들이 쳐들어왔는데 잠바 벗고 그리고 나서서 붙는 사람은 전두환이고 그 붙어서 싸우는 동안에 화장실로 도망가는 놈은 노태우고 그런 얘기 유행했었어요. 실제로 그래요. 근데 이제 1989년에 이제 노태우가 당선이 됐죠. 1989년. 87년. 네. 어? 87년에 됐나? 그래, 87년에 이제 그 당선이 됐는데, 88년에 이제 총선을 했는데, 89년인가 총선을 이제 치렀는데 여소야대가 됐어요. 여소야대가 되니까 이제 힘을 못 쓰겠으니까 3당 합당이라는 걸 했어요. 3당 합당이 1990년 1월 4일인가 됐어요. 3당 합당이. 그 3당 합당이 누구하고 하느냐 하면 이제 김영삼 끌어오고 이제 김종필이 끌어오고. 이 두 놈들이 들어오는 거는 이제 왜 들어오느냐 하면 자기의 저가 대통령을 하고 싶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와 보니까는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정호영이가 자기 대통령이 되겠거든. 그러니까 정호영이 쟤를 내쫓지 않으면 우리 3당 합당 못한다. 이렇게 하니까는 이 노태우 병신 같은 놈이 그래 좋다 저 정호영 저 육사 동기생이야. 그 저는 그 내보낸다. 그럼 내보내면은 뭐 명분이 있어야 내보낼 거 아니야. 야 저는 말이야 12.12 쿠데타하고 광주에 가서 말이야. 광주에 가가지고서 이제 양민을 학살하고 공수부대 투입해가지고 양민 학살하고 그런 놈이다. 그 뒤집어 쓴 거예요, 정호영이가. 정호영하고 5.18하고는 아무런 사돈의 8촌 관계도 없어요. 전두환하고 5.18하고도 사돈의 8촌 관계도 없어요. 그냥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체계상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노태우가 너무너무 억울하니까 대구로 이제 가는 도중에 대구로 이렇게 가는 도중에 톨게이트에서 못 가게 막았어요. 막으니까는 분하니까 그 부인이 자살을 하려고 했어요. 정호영. 예. 그 자살 미수에 붙였어요. 자살. 그 정도로 이제 억울한데 그렇게 해가지고 뒤집어 씌운 거예요. 근데 이제 실제로 1995년에 이제 재판이 시작돼요. 1995년 12월 21일 날 이제 5.18 특별법이 제정되잖아요. 그거 위헌법이에요. 5가 위헌이고 4가 합헌이라고 이제 판결이 나왔어요. 그런데도 이제 미국 같으면 5대 4면은 이기는데 한국에는 6대 3이래요, 이게요. 그래서 그게 뒤집어지게. 이게 원래 위헌이에요. 특별법이에요. 그거를 이제 만들었는데 그걸 왜 만들었느냐? 1995년 10월 19일 날 박계동이가 노태우 비자금 4천억을 이제 폭로를 했어요. 근데 10월 25일 날 저는 김대중하고 북경에 갔었어요. 북경에. 국회의원들 한 30명 끌고 기자들도 끌고
거기 이제 이 조어대라고 하는 이제 영빈관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계속 머무르는데 그때도 딴 사람들은 이런 데서 저런 데서 막 식사하고 뭐 그 이종찬 뭐 임동원 그건 저쪽에 가서 식사하고 여기가 헤드 테이블이면 김대중이 여기 앉고 제가 맞은편에 앉았고 항상 그랬어요. 거기서도 갈 때도 비행기 안에서 자기 부인하고 자리를 바꿔 앉으라고 했어요. 김대중 그만큼 저를 이뻐했어요. 김대중이가. 예. 근데 김대중이가 그때 25일 날 이제 갔는데 27일 날 박계동이는 19일 날 발표를 했고 25일 날 우리는 북경에 갔고 27일 날 김대중이가 자기 아무한테도 의논을 하지 않고 내가 노태우로부터 20억 원을 받았다. 20억 원을 이렇게 폭로한 거예요. 그때 되니까 이제 좀 민자당 쪽에서는 그 20억만 받았겠냐? 20억 플러스 알파다. 그거 아무것도 아니죠. 국민들이 그 정적인 김대중한테 20억 원을 줬으면은 노태우 밥상머리에서 대통령이 된 김영삼은 몇천억을 받았다는 거냐? 이렇게 된 거예요. 이러면 이제 꼼짝없이 당하잖아요. 이제 사방에 딱 갇힌 쥐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놈의 머리가 뛰어난 게, 순발력이 뛰어난 게, 노태우하고 저 전두환 말이야, 저놈들 말이야, 저 12.12 부대 때 해가지고 저 광주에 가서 학살한 놈들이야, 저놈들 말이야, 잡아놓어. 이래가지고 방향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잡아놓고 보니까는 죄가 없는 거야. 죄가 없는 거야. 그 죄를 만들기 위해서 권영해가 육사 15기로 또 육사 15기 중에 권정달이 있어. 민정당 사무총장으로. 그거 육사거든. 그거 둘이, 이 권영해는요 아주 더러운 놈이에요. 진짜 더러운. 그 김영삼 아들한테 저저긴. 진짜 개혁해. 정권의 개혁. 그러면 하나에 다 없애고. 그리고 자기가 중앙정부라는 게 뭐 공작하는 게 중앙정부가 아니야. 공작해가지고 위험에 빠져 있는 김영삼을 도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김영삼, 노태우, 그 전두환한테 죄가 없으면은 김영삼이 당하는 거 아니에요. 죄 없는 사람을 가뒀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죄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공작을 권영해가 했는데 권영해가 누구를 끌어들여야 되면 이 권정달을 거짓말을 시킨 거예요. 거짓말하게. 전두환한테 집권 시나리오가 있었다. 집권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었다. 이래가지고 죄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 심부름을 홍준표 그 자식이 했다. 에이, 그러는 거 자식.